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시계열이 주어졌을 때 그 시계열을 다음 시계열을 예측을 하는데 그 전 시계열들을 적절히 리니얼리 컨비네이션 해서 그 다음 시계열을 추론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그 코에피션트들을 잡아야지 가장 최적의 프로젝션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면 자, 제가 첫 번째 관측치를 보고 거기다가 어떤 코에피션트 알파1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x2를 추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2를 관측한 다음에 거기다 코에피션트 2를 곱해서 x3를 관측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질문은 뭐냐면 자, x1에다가 알파1을 곱해서 이것으로 x2를 추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x2가 관측이 되면 거기다 알파2라는 코에피션트를 붙여서 여기서 x3를 추정을 한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 자, 질문은 알파1을 아니면 알파2를 어떻게 잡아야 그것이 가장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젝션이 되겠느냐. 더불어서 자, 여기서 네 번째 시계열, 다섯 번째 시계열이 계속 나갈 텐데 그러면 요 알파1, 알파2, 여기서는 알파 3, 알파 4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런 일련의 알파 1, 2, 3, 4 이렇게 일련에 가는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느냐 이 알파 1, 2, 3, 4를 정하는 어떤 일련의 법칙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은 가장 단순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번 동영상에서는 X 시계열을 3개의 짜리 시계열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1, x2, x3 세 개를 관측을 하게 되면 그 각각이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요걸 지금 x라는 벡터로 나타나게 되면 x 트랜스포즈 이렇게 해서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자리에 오는 x1, x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x expectation of x3, x3 뭐 이렇게 해서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3x3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B라고 잡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것은 B의 1, 3 요 자리에 있는 것은 expectation of x1의 x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코베런스 between x1 첫 번째 시계열과 x3 세 번째 시계열의 코베런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전에 공부를 한 적이 있지만 자, 요 B라는 positive definite variance covariance 매트릭스를 쪼갤 건데 triangular decomposition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decomposition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자, 그럴 때 A라는 것은 어떻게 되니까 여기 대각 요소들이 전부 다 1 이쪽에 어떤 요소들이 있고 이쪽은 전부 다 0 자, D라는 매트릭스는 D의 1부터 D의 n까지 대각에 있고 이쪽에 좌우로 전부 다 0이고 요건 트랜스포즈니까 어떻게 될까요? A 트랜스포즈는 대각이 전부 다 1, 이쪽은 전부 다 0, 이쪽에 어떤 엘리먼트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디컴포즈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트라이앵귤러 디컴포지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귤러 디컴포지션을 할 거고 뭐에 대해서 한다? B에 대해서 트라이앵귤러 디컴포지션을 한다. 자, 이것은 배웠는데 여기서 왜 다시 이 트라이앵귤러 디컴포지션을 하는 게 되냐면 트라이앵귤러 디컴포지션을 해서 나오는 이런 요소들 즉 예를 들면 요런 D 같은 요소들 아니면 여기 있는 요소들 아니면 여기 있는 요소들이 나중에 우리가 리니어 업데이트 룰을 정할 때 리니어 업데이트 룰이라는 거 뭡니까? x1을 관측하고 x2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알파 1을 붙여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서 관측을 한다 그랬을 때 요 알파 1 그 다음에 x의 2를 관측을 하고 알파의 2의 x2 이렇게 해서 요것으로 x3를 추정한다고 했을 때 요 알파 2 요것을 계속 알파 1을 추론하고 알파 2를 추론하고 알파 3를 추정하는 이런 시퀀셜 업데이트 룰을 정할 때 이 트라이앵귤러 디컴포지션에 나오는 요 엘리먼트들 요거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요 안에 들어가는 엘리먼트가 되느냐를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라이앵귤러 디컴포지션은 일단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로 E1이라는 매트릭스를 하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옆에 1, 대각행렬들을 전부 다 1로 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 전부 다 0, 0, 0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두 개 지금 그레이 에리어만 세팅을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앞에 붙이고 첫 번째 요 앞에는 B21을 B11으로 나눕니다.
자, 요 요소는 B31을 B11으로 나눠서 이렇게 채워두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E1이라는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E1,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렌스 코베란스 매트릭스 B, 그 다음에 E1 트랜스포즈를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0이 나오고 이쪽이 0이 나오는 요런 행렬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F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라는 3x3 매트릭스의 엘리먼트들을 보면 이쪽 두 개는 0이 나오고 이쪽 두 개는 0이 나오고 나머지가 0이 아닌 요소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 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렌스 코베란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연산을 해서 F라는 매트릭스를 얻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다? 이쪽과 이쪽이 0인 것이다. 이를 어떻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잡으면 된다. 자, 두 번째 E2라는 매트릭스를 잡겠습니다. E2라는 매트릭스는 자, 대각이 전부 다 1이고 나머지 다 0이고 요 두 번째 들어가서 요것만 앞에가 마이너스이고 자, 우리가 F라는 매트릭스 구했죠? 그렇게 되면 요 부분에 있는 원소를 요 부분에 있는 원소로 나눈다 라고 해서 요 부분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와 똑같은 로직으로 E2랑 중간에 끼고 F랑 E2 트랜스포즈를 곱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 나오고 추가적으로 이쪽도 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를 보시게 되면 다이애고널 매트릭스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대각 요소들은 0이 아니고 나머지 요소들 전부 다 0인 대각 행렬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조금 선행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베렌스 코베란스 매트릭스를 A, D, A 이렇게 트랜스포즈 해서 이렇게 디컴포지션 할 텐데 이 D라는 것은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라고 그랬죠. 자, 이쪽의 요소들은 0이 아니고 이쪽 0, 이쪽 0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아마도 D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해서 자, E1과 E2를 더했으니까 일단 역행렬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1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E1 역행렬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실 수도 있고 자, E1과 E1 역행렬을 곱하면 E1과 E1의 역행렬을 곱하면 아이덴티티 맥스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바뀐 건 무엇이다? 요 마이너스가 없어졌다는 것만 바뀌게 되겠습니다. E2도 똑같은 식으로 하게 되면 E2의 역행렬 인버스는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연산 몇 개만 더 해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E1과 E2를 곱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E1과 E2를 보시게 되면 이거 역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1 인버스와 E2 인버스를 곱하게 되고 거기 각각의 요소들을 LM 그 다음에 여기 N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역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1 이렇게 되나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E1의 인버스와 E2의 인버스 곱한 것을 자, K라는 매트릭스로 정의를 하고 그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컨시더 하고 있는 3차원의 그러니까 3개의 타임 시리즈 x1, x2, x3가 갈려져 있는 자, 베렌스 코베란스 매트릭스 B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9개의 베렌스 코베란스 매트릭스가 있는 요 B를 트라이앵글러 디컴포지션을 할 텐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위에서 하신 거 보면 E1이라는 매트릭스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대충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뭐가 있었고 두 개가 나머지가 전부 다 0이었죠. 그런 것을 곱하게 돼서 우리가 F로 새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F라는 매트릭스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요소가 있고 나머지 0, 0, 0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한번 했고 그렇게 해서 F를 만들어냈는데 그 F를 한 번 더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E2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1, 1, 1, 0, 0 여기에 뭐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E2라는 것을 또 우리가 디파인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냈습니까? 다이애고널 매트릭스, 즉
이쪽에 뭐가 있고 이쪽 0, 이쪽 0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적절히 모디파이를 해서 B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것을 지금 F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B에 대해서 정리할 때 이 F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F 다리에 요것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D를 빼고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 하나 묶고 자, 요렇게 하나 묶었습니다. 즉 요렇게 된 것을 앞에다 두고 요렇게 된 것을 똑같이 된 걸 뒤에 두고 인버스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K라고 디파인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K라는 매트릭스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죠. 그리고 D는 다이애고널 매트릭스입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뭘로 시작했습니까? B라는 베런스 코비넌스 매트릭스로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디컴포지션이 되는데 D는 다이애고널 매트릭스, K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K 트랜스포즈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트라이앵귤러 디컴포지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은 어떻게 되죠? 자, K라는 자, D라는 요소는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이것을 연산을 해서 나온 요 F라는 매트릭스에 요런 각각의 요소들 간에 요것들을 뽑아내서 요 다이애고널 엘리먼트들을 구성을 하게 되고 자, K라는 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요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K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두 개, 요 x1과 x1 인버스와 x2 인버스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나온 요 엘레멘 요것들이 K의 엘리먼트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베런스 코비넌스 매트릭스를 트라이앵글러 디컴포지션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메리컬 이그젬플. 자, 제가 임의의 포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를 하나 구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요것이 예를 들면 요런 거는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오는 expectation of x3, x3가 돼서 이것은 variance of 세 번째 오는 요소의 variance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베런스 코비넌스 매트릭스를 잡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디컴포지션 하기 위해서 한 거는 뭐였죠? 2의 1이라는 매트릭스를 정하는데 여기 나오는 요 베런스 코비넌스 매트릭스를 보고 요것과 요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0, 0, 그 다음에 다이애고널 엘리먼트들 전부 다 1 하게 되면 2, 1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F라는 매트릭스를 새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E1과 그다음에 베런스 코비넌스 매트릭스 E1의 트랜스포즈를 각각 곱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F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예상했던 바대로 여기 0, 여기 0 하고 나머지들이 0이 아닌 요소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각각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자, 두 번째 E2라는 매트릭스를 또 정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단 F를 구하게 되면 F에 있는 요소들을 적절히 구해서 자, 여기 요 요소만 이렇게 여기다가 요 부분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것은 우연히도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E2가 여기서는 E에서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D라는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F를 구했고 E2도 우리가 새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를 하면 이렇게 돼서 다이애고널 엘리먼트들이 있고 오프 다이애고널은 전부 다 0인 다이애고널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B라는 베런스 코비넌스 매트릭스를 K, D, K 트랜스포즈를 했고 자, 여기 D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K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K를 구하기 위해서 인벌 K는 뭡니까? 자, K는 2의 인버스, 2의 인버스 1,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각각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1의 인버스는 이렇게 구해지고 2의 2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인버스니까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를 계산을 하게 되면 E1과 E2 이렇게 해서 곱하게 되면 이렇게 K라는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나오고 자, 그럼 B라는 베런스 코비넌스 매트릭스는 K 그 다음에 D 다이애고널 매트릭스 그다음에 K라는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이것은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라는 매트릭스의 엘리먼트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겠네요. 지금 2의 1의 마이너스 인버스하고 2의 2의 인버스니까 2의 2의 인버스는 이렇게 되니까 그걸 곱하면 K라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각각의 엘리먼트들은 지금 이렇게 된다. 자, B라는 것들은 뭐에서 나옵니까? 베렌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에 나오고 F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2의 1 B의 2의 1의 트랜스포즈해서 이 F라고 구했을 때 그 각각의 자리에 있는 요소들을 가지게 되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리니어 프로젝션을 연속적으로 할 때 그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잡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트라이앵귤러 디컴포지션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요소들을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nth 오더 타임 시리즈를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의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V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에 의하면 그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는 K, D, K 트랜스포즈의 트라이앵귤러 디컴포지션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K, D 의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위해서 계산을 해 놨었죠. 자, 그 다음에 X 햇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는데, X라는 오리지널 프로세스에다가 K의 인버스를 곱한, 그러니까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인버스를 곱한 것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면 그것의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는, 자, X 햇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쪽은 나오게 되고, 그럼 X 밖으로 K-1, K- 밖으로 나오고 가운데 요것만 남게 되는데, 요것은 요게 V죠. 그러면 V는 어떻게 디컴포지션 됩니까? KD, K 트랜스포즈로 디컴포지션 되니까 결국에는 D가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프로세스를 이렇게 잡게 되면 그것의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는 오프 다이애고널이 0인, 즉 쟤네들끼리 이 expectation of x1과 x3 등등은 전부 다 코베리언스가 없는 프로세스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세팅을 했다는 얘기는 이게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매트릭스 폼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있던 X라는 프로세스는 우리가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자, K라는 매트릭스는 앞에 구해놨습니다.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트라이앵귤러 디컴포지션 했을 때 그 디컴포지션 되는 요소 중에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관련되는 그 매트릭스 K의 요소들이고 앞에 구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X 햇이 또 X1을 각각 변환한 것이니까 요소가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식을 계산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요 행렬식을 예를 들면, 자, 요것과 요것이 같고,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이 같고,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이 같게 되죠. 그것을 각각의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일단 x1과 x는 같고요. 그 다음에 x2는 요렇게 진행이 되고, 근데 x1은 x1 햇과 x1은 같으니까 요거를 변환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x2 햇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x2에서 요것을 뺀 것,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x 햇 1과 x2 햇 아니면 x1 햇과 x3 햇은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랬죠? 서로 코릴레이션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expectation of x1 multiply by x2 햇을 하게 되면 x1 햇이고 x2 햇이 이렇게 드리븐이 됐으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0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x1 햇과 x2 햇은 코릴레이션이 없다고 프로세스를 우리 디파인 했으니까. 잠깐 리니어 프로젝션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1이라는 시계열을 xt까지 정보를 적절히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서 프로젝션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리니어 프로젝션이라는 명칭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돼서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서 나온 잔차와 그 xt 값이 코릴레이션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xt 플러스 1을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xt에 나온 정보들을 가지고 적절히 잘 했다면 이 et라는 것은 이 xt와 관련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리그레션 이퀘이션이 잘 설명이 안 돼 있다면, 잘 세팅이 안 돼 있다면 코릴레이션이 있겠죠. 그런데 완벽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면
모든 설명 가능한 요소들은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pure white noise만 여기 남을 테니까 expectation of xt multiplied by et는 0이 돼야지만 요것이 linear projection of xt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기존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x1 핵과 자 x1이 x1 햇은 x1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지금 ET1인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자, 이 x2를 설명을 하는데 x1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만큼을 코에피션트로 잡았다면 expectation 0이 된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x2를 설명을 하는데 요렇게 x1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것이 리니어 프로젝션이 된다. 즉 x2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x1을 가지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잡으면 된다. 이 코에피션트는 어디 나오는 겁니까? 베런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이 요소 그 다음에 첫 번째 요소 요것들을 이렇게 컴바인을 하게 되면 그것이 리니어 프로젝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x2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을 활용해서 x1을 활용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x2를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에러가 적다는 것입니다. x1을 관측을 했을 경우에 x3 살펴보겠습니다. x3는 위에 있는 연립방정식을 보게 되면 요렇게 나열이 되고 자 x1 햇은 x1이고 x2 햇은 요렇게 우리가 드라이브를 했었죠. 그러면 x3 햇이 남게 되고 그럼 x3 햇은 x3에서 요것들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2와 x3 햇, x2 햇과 x3 햇 간의 코비런스를 구하게 되면 x2와 x3 햇은 역시 코릴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x3에 대한 베스트 리니어 프로젝션은 요것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사안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계열 3개짜리를 만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자, 우리 아까 처음에 논의했던 것으로 돌아가 보면 자, x1을 확인을 하고 x2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추정하는 개수는 에러가 가장 없는 개수는 x1에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 B21, B의 11의 인버스를 하게 돼서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게 되고 요것을 코에피션트로 하게 되고 자 x2를 봤습니다. x3를 추정하고 싶어요. x3의 베스트 개수는 뭡니까? x1과 x1과 그 다음에 x2가 발견이 됐을 때 그것을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 그게 베스트 리니어 프로젝션이다. 리니어 프로젝션 이고 그 다음에 잔차와 0이고 코릴레이션 0이고 가장 잘 x3를 오차를 최소화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리니어 프로젝션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베런스 코비런스 매트릭스 B를 구하고 그것을 디컴포지션을 했을 때 K 그 다음에 옵 다이애고널 매트릭스 D K 트랜스포즈로 하게 됐을 때 이 각각의 요소들이 K 등등이 나올 것이고 F 등등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B가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F와 B 관련된 요소들이 이렇게 쭉 나올 텐데 그렇게 돼서 F와 B 요소들을 구해 놓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K라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요소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요 B라는 요소들, F라는 요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요것들을 보시게 되면 그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리니어 프로젝션 룰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리니어 프로젝션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베런스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트라이앵귤러 디컴포지션 하고 거기서 F와 B 요소들을 각각 구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X 햇을 K 인버스 X라는 새로운 프로세스로 만들게 되고 그렇게 돼서 연립방정식을 도출한 다음에 그 연립방정식의 한편에 나오는 연립방정식의 한편에 나오는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팅을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요것은 요 연립방정식을 세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풀어쓰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요쪽 right hand side of 연립방정식이 즉 리니어 프로젝션을 업데이트하는 룰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벡터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는 첫 번째로 x1을 확인을 하게 되면 자, x1의 n을 하게 되면 x1을 확인하게 되면 x2는 요렇게 앞에 있는 것을 곱해 가지고 x2를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요 b2, b11은 어디서 나옵니까?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이 요소가 b21이고 이 요소가 x11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x2를 확인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x3를 또 리니어 프로젝션 해야 되는데 그때는 x1과 x2는 관측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x1에다가는 요런 코에피션트 붙이고 요런 코에피션트 붙이고 자, x2에다가는 요런 코에피션트를 붙여 가지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컴바인을 하게 되면 이것이 x3에 대한 베스트 리니어 프로젝션이고 이것은 뭐의 함수이다? x1과 x2를 가지게 되고 이것은 뭐의 함수이다? B의 3,1, B의 1,1, F의 3,2, F의 2,2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고 요 B31, B의 3,2는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여기가 B의 3,1이고 여기가 B의 1,1이고 다른 요소들이 이렇게 7개가 있을 것이고 F22, F32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2의 1하고 B와 2의 1에 트랜스포즈를 해서 나온 요 F라는 요런 매트릭스고 여기 F11이고 0000 F22, F23, F32, F33일 때 그때 나오는 F23와 F33를 F32와 F32와 F22를 적절히 컴바인 이렇게 식으로 하게 돼서 이것을 이렇게 묶게 되면 x1과 x2를 확인한 후에 x3를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리니어 프로젝션을 할 수 있는 앞에 코에피션트들이 확정이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n개의 오더를 가진 시계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x1을 보고 x2를 추정하고 x2를 보고 x3를 추정하는 연속적인 리니어 프로젝션을 실행을 할 때 리니어 프로젝션에 붙게 되는 코에피션트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측 오차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한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트라이앵귤러 디컴포지션을 해가지고 그 트라이앵귤러 디컴포지션의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요소들을 각각 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적절히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퀀셜리 하면 되는데 어떤 연립방정 그 리니어 시퀀셜 룰은 그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에 원래 있던 프로세스를 곱해서 나오는 요 방정식이 곧 리니어 프로젝션의 업데이트 룰을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보자면 자, 요 방정식을 풀어쓰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이것들이 리니어 프로젝션 룰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